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플 뉴스 앵커 제임스 안입니다. 치열한 교전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교전 5일 만에 처음으로 만나 휴전을 논의했습니다. 1차 회담은 5시간 만에 결렬됐습니다. 네, 한인 사회의 큰 어르신인 랄프 안 선생님이 지난 26일 별세했습니다. 한인회는 장례를 한인 사회장으로 치르기 위해 유족 측과 의논하고 있습니다. 네, 오징어 게임이 어제 산타모니카에서 열린 미국 배우 조합 Screen Actors Guild Award 시상식에서 3관왕에 올랐습니다. 캘리포니아가 오는 11일부터 학교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남가주 전역에 산타 아나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강풍 피해가 우려됩니다. 네, 한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 재외투표가 마무리됐습니다. 이상은 오늘 전해드릴 주요 소식들입니다. 자, 2월 28일 월요일 카프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Let's go. 네, 도산 안창호 선생의 유일한 생존 혈육으로 한인사회의 큰 어르신인 랄프 안 선생이 26일 별세했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막내 아들 랄프 안 한국명 안필령 선생이 3일절을 앞둔 지난 26일 별세했습니다. 향년 96세입니다. 안 선생은 26일 밤 11시 11분께 LA에서 영면하셨습니다. 그는 숙환으로 최근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인은 안창호 선생의 셋째 아들로 도산의 3남 2녀 가운데 현재까지 유일하게 생존해 있던 핏줄입니다. 안 선생은 1926년 LA에서 태어났으며 당시 도산은 미국에 체류하며 해외 독립운동의 기틀을 닦았고 막내 아들이 태어났을 때 활동 무대를 중국 상하이로 옮겼기 때문에 안 선생은 부친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안 선생은 칼스트 LA를 졸업한 뒤 2차 대전이 터지자 해군에 입대해 참전했으며 2차 대전 후에는 배우로 활약한 형 안필립 선생의 영향을 받아 배우로도 활동했습니다. 한국전을 배경으로 하는 1950년대 영화 배틀 서커스, 미션 오브 코리아 등에 출연했고 2000년대 중반까지 다양한 영화와 TV 드라마에서 연기를 했습니다. 배우 생활을 중단했던 시기에는 초등학교 교사와 고교 풋볼 코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안 선생은 부친 도산 선생과 가족의 뜻을 받들어 LA 한인사회에서 독립운동의 역사를 증언한 정신적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형 안필립 선생과 누나 안수산 여사가 먼저 세상을 뜬 뒤 도산의 직계 자손으로서 최근까지도 3.1절과 광복절 기념 행사 등에 빠짐없이 참석해 부친의 독립운동 정신을 기렸습니다. LA 한인회는 유족과 상의해 한인 사회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카플란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지난해 전 세계적인 한국 드라마 열풍을 일으켰던 오징어 게임이 어제 미국 배우 조합 Screen Actors Guild Award 시상식에서 남녀 배우상 등 3관왕에 올랐습니다. 한국 드라마뿐 아니라 비영어권 드라마 수상하기는 사상 처음입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미국 배우 조합 SAG3 광왕에 올랐습니다. 어제 산타모니카 바커 행거 이벤트홀에서 열릴 SAG 시상식에서 이정재는 오징어 게임으로 남우주연상, 정호연은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TV 드라마 스턴트 부문 앙상블상에도 선정됐습니다. 최고 영예상인 TV 드라마 시리즈 앙상블상 수상은 섹사신에 돌아갔습니다. 이정재는 섹사신의 브라이언 콕스, 더 모닝쇼의 빌리 크로덥, 섹사신의 키엘의 컬린 등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수상에 성공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으로 받은 첫 연기상입니다. 이정재는 시상식 때에 올라 너무 큰일이 저한테 벌어졌다고 말한 뒤 미리 준비한 수상 소감을 꺼내 읽으려다 진짜 많이 써왔는데 다 읽지 못하겠다며 긴장과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니 진짜 많이 써왔는데 이건 다 읽지를 못하겠어요. 이어 너무 감사하다. 오징어 게임을 사랑해주신 세계 관객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오징어 게임 팀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호연은 더 모닝쇼의 제니퍼 애니스턴, The Handmaid's Tale의 엘리자베스 모스, Succession의 세라 스누크 등 경쟁자들을 제치고 여우주연상을 차지했습니다. 정호연은 감정이 격해진 듯 울먹이며 우선 감사하다는 말문을 열고
여기 계신 많은 배우분들을 TV와 스크린에서 보면 배우가 되고 싶다는 꿈을 꿨다며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진심으로 영광이고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감사합니다. 여기에 계신 많은 배우분들을 이제 관객으로서 TV에서 스크린에서 많이 뵀었었는데 SAG는 미국 배우 회원들이 동료 배우의 연기력을 인정하는 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한국 배우가 TV 드라마 연기를 SAG 남녀 주연상을 받은 것은 처음이며 비영어권 배우가 미국 배우조합이 주는 연기상을 받은 것도 최초입니다. 영화 기생충은 SAG 시상식에서 배우 전체에게 주는 앙상블상을 미나리의 윤현정은 여우조연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카플 뉴스 제니박이었습니다. 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1일부터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실내 마스크 착용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또 11일부터는 학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도 해제합니다. 단 주정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카운티 정부나 학교 당국은 자체적인 마스크 착용 규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공공 실내 장소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1일부터 전면 해제합니다. 주정부는 오늘 코로나 접근 방식을 팬데믹에서 엔데믹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1일부터 실내에서 안면 마스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상점, 체육관, 바, 영화관과 같은 대부분의 실내 환경에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강력히 권장할 것이지만 1일 이후에는 더 이상 마스크를 의무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학교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도 해제됩니다. 캘리포니아는 오는 11일 이후에는 학교와 보육원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중교통, 비상대피소, 의료시설, 교정시설, 노숙자보호소 및 장기요양시설을 포함하여 전염률이 높은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마스크 착용이 여전히 요구됩니다. 주정부가 마스크 요구사항을 완화하지만 카운티 정부 등 지역 관할구역에서는 계속해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LA 카운티에서는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실내 마스크 착용이 면제되고 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오늘 성명에서 마스크는 특히 전파율이 높을 때 바이러스 및 미래 변종 확산을 최소화하는 여전히 효과적인 도구라며 과학에 기반을 둔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조치는 지난 2월 16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실내 마스크 착용 요구사항을 종료하고 실내 공공장소에서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안면 마스크를 의무화한 후 방역 완화 조치에 이어 나온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와 함께 오리건, 워싱턴주도 오늘 공동성명에서 다음 달 11일부터 학교에서 마스크를 쓰도록 의무화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카프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코로나의 기원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는데요. 미국과 한국 등 여러 나라 연구진이 참여한 조사를 통해 코로나의 기원은 중국 우한 시장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의 기원을 중국 우한의 수산물 시장으로 지목하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한동안 또 다른 유력한 가설로 제기됐던 코로나19의 연구소 유출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애리조나 대학과 한국고려대 등 한국과 미국, 영국, 호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다국적 연구진이 참여한 2개 연구팀은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2건의 연구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연구진은 2019년 12월 우한의 화난 수산물 도매 시장에서 판매된 살아있는 포유류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었으며 이것이 2차례에 걸쳐 이 시장의 상인이나 고객에게 옮겨갔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연구진은 또 다른 가설인 연구실 유출설의 무대로 지목된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이 바이러스가 유출됐다는 것을 지지하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애리조나 대학의 진화생물학자 마이클 워러비는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보면 팬데믹이 화난 시장에서 시작됐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연구진은 팬데믹의 기원을 찾기 위해 광범위한 자료를 분석했는데 그중 하나는 2019년 12월 우한에서 나온 코로나19 확진자 156명의 위도와 경도를 추정한 것으로 가장 확진자 밀도가 높은 곳은 우한 시장 주변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중국 소셜미디어인 웨이보의 중국 과학자들이 수집해 올린 2020년 1월과 2월의 확진자 737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우한 시장과 떨어진 곳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구진은 이를 바탕으로 우한 시장을 코로나19 발병의 기원으로 지목하고 이후 이웃 동네를 거쳐 도시의 더 먼 지역으로 번져나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연구진은 또 2019년 말 코로나 바이러스의 잠재적 숙주로 알려진 너구리 등 포유류가 이 시장에서 판매된 점도 증거로 지목했습니다.
연구진은 그러나 이들이 어느 동물에서 시작됐는지는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5일 만에 양측이 만나 회담을 했습니다. 벨라루스의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서 가진 회담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중립지역화를 요구했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즉각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1차 회담은 합의 없이 5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5일째 전투를 벌이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처음으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날 5시간 동안 이어진 첫 번째 만남에서는 양측은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양측은 일부 합의가 가능한 의제를 확인하고 다음 회담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현지 시간 28일 우크라이나 북부 국경에 가까운 벨라루스 고멜에서 약 5시간 동안 회담을 가졌습니다. 러시아 대표단의 단장인 대통령 보좌관 블라디미르 메딘스키는 회담 뒤 합의를 기대할 만한 일부 지점을 찾았다며 다음 회담은 며칠 내로 폴란드와 벨라루스 국경에서 열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레오니트 슬추추키 러시아 하원 국제문제위원회 위원장은 양측은 수도에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미하일로 포돌리아크 고문은 양측은 각자의 수도로 돌아가 협의를 할 것이며 조만간 2차 회담을 여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담에서 올렉시 아리스토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장 고문은 러시아 측에 크림반도와 돈바스를 포함한 우크라이나의 모든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철수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크림반도는 지난 2014년 러시아가 무력으로 우크라이나로부터 병합한 지역이며 돈바스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와 루간스크를 가리킵니다.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 내 나토 가입 시도 철회 등 중립국화를 요구했고 우크라이나 측은 즉각적 휴전과 러시아군 철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이 경제 제재에 맞서 핵무기 부대의 경계 강화를 지시해 핵전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핵전쟁 가능성을 단호하게 부정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미국인들이 핵전쟁에 대해 우려해야 하느냐 질문에 NO라고 단호히 답했습니다. Mr. President, should Americans be worried about nuclear war? No. 오늘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80분간 동맹국가 정상들과 전화회담을 갖고 러시아의 핵 위협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며 러시아가 긴장 완화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가혹한 대가를 부과할 준비가 돼 있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러시아의 핵 위협과 관련해 핵전쟁은 일어날 수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차츰 살아나던 전세계 항공 여행 업계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유럽 각국이 러시아 항공기의 유럽 이착륙을 금지했고 러시아에도 36개국 항공기에 대해 러시아 영공 통과를 금지했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유럽과 러시아를 오가는 하늘길이 전부 막히게 돼 살아날 듯 보였던 세계 여행업계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유럽연합은 27일 러시아의 유럽연합 하늘길 전체를 차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러시아인들에게 유럽연합 상공을 닫을 것이라면서 러시아가 소유하고 있거나 등록 또는 통제하고 있는 모든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한다. 그리고 유럽연합 영토에서 이착륙하거나 비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의 이날 발표에 앞서 독일과 프랑스, 스페인을 비롯해 폴란드, 체코, 불가리아, 슬로베니아 등 동유럽과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등 발트 3국이 이미 러시아 항공기의 자국 운항을 금지했습니다. 영국 역시 러시아 항공기의 자국 공항 이착륙과 영공 이용을 금지한 바 있어 유럽 하늘 거의 전체가 러시아에 막히게 됐습니다. 캐나다도 러시아 항공기의 자국 영공을 닫기로 했다고 발표했고 미국도 유사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영 아에로플로트도 유럽행 항공편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아에로플로트는 28일부터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유럽행 항공편의 운항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도 즉각 동일한 보복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연방항공청 로스아비아치아는 28일 러시아 항공사들이 운용하는 항공기와 러시아에 등록된 항공기들을 대상으로 유럽 국가들이 취한 비행 금지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36개국 항공사들의 러시아 영공 통과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유럽연합 27개국과 발트 3국, 캐나다, 영국 등이 포함됩니다. 아직 미국과 한국 등 아시아권 국가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항공 전문가들은 유럽과 북미 항공사들이 러시아 영공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 항공기가 남쪽으로 우회하게 되어 이는 항공사에 대한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4.29 LA 폭동이 발생한 지 올해로 30주년이 됩니다. 4.29 30주년을 앞두고 한인 존 초 배우가 4.29로 인해 한인들이 겪은 아픔과 인종 갈등을 주제로 쓴 소설 Troublemaker를 출간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LA 타임스는 카나다 한인 작가 세라 석과 존 초가 함께 쓴 이 소설책이 다음 달 22일 공식 출간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설은 12살 한인 중학생 조던 파크 이 자신의 눈으로 본 LA 폭동이 한인 사회에 미친 영향과 의미, 인종 갈등의 문제 등을 풀어낸다고 합니다. 존 초는 2020년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태와 아시안 증오 범죄 급증 현상이 소설을 쓰게 된 이유라고 LA 타임스에 밝혔습니다. 존 초 배우는 아버지로부터 아시아계로 살면서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지만 내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제20대 한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1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23일부터 시작된 한인 유권자들의 재외투표가 오늘 마무리됐습니다. LA 총영사관 투표소에서는 오늘 오후 5시까지 재외투표가 실시됐고 다른 4곳의 추가 투표소들은 어제 투표소 운영을 마쳤습니다. LA 총영사관 투표소에서는 어제까지 3,395명이 투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와 샌디에고, 애리조나 등 3곳의 추가 투표소 투표까지 합치면 투표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의 등록 유권자는 1260명입니다. 네, 남가주 전역에서는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산타아나 강풍입니다. 내셔널 웨더 서비스에 따르면 LA와 벤처라 카운티에서는 시속 35에서 50마일의 강한 북동풍이 불고 있습니다. 산간 지역에서는 시속 50마일이 넘는 강한 돌풍이 불고 있습니다. 어젯밤 LA 카운티 브라운스 캐년에서는 시속 55마일 강풍이 불었고 벤처라 카운티의 보니 마운틴에서는 시속 56마일의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기상청은 강풍의 나무 가지와 전선이 쓰러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기온은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LA 지역 해안가는 70도 이하, 내륙 지역은 80도 중반까지 기온이 급상승하며 따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다 3일부터는 60도대 선선한 날씨를 보이고 주말에는 다시 한파가 시작될 것이라고 내셔널 웨더 서비스는 전망했습니다. 내셔널 웨더 서비스는 이번 주 남가주 지역에서는 큰 기온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내일은 3월 1일 3.1절입니다. 지금 시각 한국에서도 3.1절 기념식이 열리고 있는데 이곳 LA에서는 내일 3월 1일 오전 11시 남가주 새누리교회에서 제103주년 3.1절 기념 행사가 개최됩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독립운동가 등을 기념하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쳐보는 3.1절 행사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자, 2월 28일 월요일 카프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LA 한인회장 제임스 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